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오늘 상담 오신 분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순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부분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상황을 축소해 말했는데 이후 수사 자료와 진술 내용이 달라지면서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크게 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집행유예 기간에는 단순 사건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말을 바꾸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전혀 다른 진술이 확인되면 반성 여부를 의심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처음 진술 이후 불안감 때문에 추가 설명을 계속 바꾸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상담에서는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리하고 불필요한 감정 표현보다 일관된 설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차분히 안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무조건 끝난 상황처럼 생각하기보다 현재 자료와 진술 흐름을 정확히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아시는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과 유리한 법률 팁도 안내드렸습니다. 실제로 조사 초기 대응이 꼬였더라도 이후 자료 제출과 진술 정리를 통해 방향을 안정적으로 바꿔가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문자 내역이나 통화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의뢰인 상황에 맞춰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조심해서 설명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작은 대응 실수 하나만으로도 재판부나 수사기관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을 보면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하더라도 즉흥적으로 말을 바꾸기보다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면서 대응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무리한 변호사 선임을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은 최소 2곳 이상 받아보고 충분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선임 계약을 하기보다 잠시 생각해 보신 뒤 결정하셔야 합니다. 선임료와 착수금은 적지 않은 비용이라 신중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덜컥 계약하고 착수금을 지불하면 전부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인지 충분히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아시는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늦기 전에 상담받아 보십시오. 감사합니다.